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뒤에 숨겨진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2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대학 신입생인 작은 아들이 방학을 맞아 시골집에 놀러 왔습니다. 90년대 시골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이 많지 않았죠. 아들은 오수를 취하고 있는 아버지 머리맡에 놓인 픽업 트럭 차키를 조용히 가지고 나갑니다. 이 차는 50줄에 들어선 아버지가 최근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 연습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첫 차이며 마음만으론 새 차와 같습니다. 아버지 몰래 차키를 가지고 나와 시골길을 달리는 아들의 마음은 매우 들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매우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아들이 면 소재지로 나가려면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넘어야 합니다. 아들이 언덕길에 접어들었을 때 맞은편에 승용차가 오는 걸 본 아들은 조심히 언덕 갓길 수풀이에 차를 세웁니다. 아, 이런. 승용차가 아들의 차를 지나는 순간 아들의 차는 그만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집니다. 장마 후 한여름 무성이 자란 풀 위로 정차한 아들의 실수는 아들의 즐거운 오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복 사고입니다. 언덕 아래로 두세 바퀴 뒤집히길 반복하는 차량 속 아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버지의 불호령,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가 망가져서 어쩌지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제발 간단한 수리로 차가 작동하길 바라는 헛된 희망으로 아들은 사고를 맞습니다. 사고 후 정신을 차린 아들은 한여름 더위에 웃자란 벼들 사이에 처박힌 아버지 픽업 트럭을 봅니다.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저 멀리서 트랙터 한 대가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좁은 시골 마을은 소문도 빠릅니다. 아들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사고 수습을 위해 트랙터를 대동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버킷에 서서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며 아들은 어떻게 사고를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트랙터가 세워지고 아들의 안부를 확인한 아버지는 곧바로 논에 처박힌 차량을 꺼내 사고 수습을 마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다. 갓 성인이 된 아들에게 사고 수습을 위해 고민했던 우려가 일순간에 씻겨 내려갈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다행히 아들은 다치지 않았고 사고 수습을 마친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몸져 누우셨다. 한 달도 안 된 첫 차와 이별의 아쉬움인지 이제 20살갓 지난 아들에 대한 실망인지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리 짐작하며 죄송함의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때 시골 대문이 열리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한 두 분씩 찾아와 아들에게 훈계를 시작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 친구분들은 총 10여 분으로 이제 두세 분이 오셔서 같은 내용의 훈계를 30분씩 하십니다. 초저녁 7시 식사를 마치고 사고 소식 접하신 아버지 친구분들의 훈계를 다 들으면 12시가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화장실을 가는 듯 조용히 집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잔소리 듣는 이 순간을 피해 고등학교 친구 집으로 피할 생각으로 집을 나섭니다. 친구 집은 시골집에서 마을버스로 2시간 넘는 거리의 군소재지에 있었고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집을 나오다 보니 옷차림은 반바지에 반팔 차림입니다. 늦여름 시골 밤길은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한참을 걸은 현재 시각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고 밤 9시가 넘은 시골엔 막차까지 끊긴 상태입니다. 막상 친구 집을 향해 나섰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 타고 가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시골에 이 시간에 지나가는 차량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가 다니는 면 소재지까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산길을 가로질러 가야겠습니다. 산길을 택한 아들은 저 멀리 나를 보며 서 있는 토끼와 마주합니다. 아들은 왜 토끼가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뚜벅뚜벅 토끼를 향해 걸어갑니다. 평소 같으면 토끼는 나를 보고 도망가야 한다. 하지만 저놈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궁금증이 두려움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토끼를 향해 소리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잡아서 혼꾸녕을 내겠다. 여전히 도망가지 않는 토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토끼를 향해 돌진하는 아들 신고 있는 신발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더 힘껏 돌진합니다. 10m,
5m, 3m, 1m. 그리고 비로소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이건 토끼 모양을 한 쌀이나무라는 것을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신을 고쳐 신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넘어 면소재에 도착한 아들은 친구 집을 향하는 버스에 몸을 누입니다. 친구 집은 군소재지 중심가 뒷골목에 있다. 아들이 온다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너 명 더 모였습니다. 아들은 집주인 친구가 끓여준 오뎅탕에 소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오늘 차량 사고와 토끼 얘기로 밤을 셉니다. 다음날 숙취에 일어난 아들은 친구들과 라면으로 쓰린 속을 달래며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여자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젊은 아들은 여자친구 만난다는 기대에 마음이 설렙니다. 여자친구는 최근에 친구들과 소개팅으로 만난 동갑내기로 때마침 방학은 맞아 시골에 내려와 있다고 통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네는 유명한 해수욕장 근처에서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때마침 집은 비운 여자친구의 큰 집에서 짐을 풉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늦은 여름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 머릿속에는 차량 사고, 아버지 친구분들의 훈계의 순간들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젊은 두 사람의 만남은 늦가을 캠프파이어의 불꽃보다 뜨겁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5일이 지났다. 돈도 떨어지고 사고에 대한 걱정, 우려도 희석될 즈음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아들의 머릿속은 이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생각은 없고 여자친구와의 즐거운 시간들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불러올 파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젊음은 항상 이런 시기입니다. 처음 시골집을 찾았던 것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시골 버스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지나치며 시골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아들은 정류장에 내리며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사고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아버지,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마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시골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옵니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고 아들은 아버지임을 확인합니다. 순간 두렵습니다. 어쩌지? 뭐라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신 아버지는 아들의 우려와 달리 아들을 와락 끌어 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내심 안도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반성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아들은 조용히 느끼며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칠순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아버지는 4명의 자녀를 두셨고 맏딸이 이번에도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족 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오손도손 자식들의 어릴 적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엄마는 작은 아들의 차량 사고를 다시 꺼냅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나이가 40줄에 접어들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듣는 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어릴 적 몸이 약해 오줌을 늦게까지 가리지 못한 레퍼토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픽업 차량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얘기를 아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픽업 차량 사고 당일 아들이 야밤에 집을 나간 후 아침을 맞은 아버지는 처음 아들의 부재를 알지 못하고 논의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까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들의 시골 친구 집에 전화를 돌렸답니다.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아버지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이 사라진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바닷가, 해변과 방파제를 무수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마음 여린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마음 졸이며 아들을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고 시골 버스가 들어올 시간엔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 버스에서 내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을 와락 안았던 것입니다. 40줄에 들어선 아들은 20년 만에 자신의 이야기의 뒷얘기를 들으며 철없던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을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보며 반성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